이민수의 경제 토크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바이오의 해법을 찾습니다. 알테오젠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일단 바이오가 사실은 약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머금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한 얘기부터 하게 되면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와 함께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뭐 이런 게 일단 매크로한 악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한 달 전과 지금의 제약바이오 주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가 무서운 게 진짜 이런 변동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일간 변동성이 10%가 거의 안 넘는데 제약바이오는 정말 하루에도 그냥 20% 이상씩 움직이는 모습이고, 펩트론이나 알테오젠이 정말 5일 만에 뭐 39%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뭐 5일 전에 사신 분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40%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도 오늘 제약바이오에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딱히 제약바이오만의 악재는 없는데 우려 때문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그 미래 데이터를 땡겨왔기 때문에 이제 불안불안하게 보는 가운데 누가 이렇게 약간 좀 뺨을 때려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올해 5, 6월부터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뭐 9월이든 10일이든 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던 거고,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던 건 10월 달 50bp, 그 다음에 11월 달 같은 경우는 25bp 되면서 9월 아니에요? 9월 50bp. 9월에 50bp 하고 이제 10월 달 건너뛰고 11월에 이제 25bp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의 목표 기준금리는 한 2.5대에서 3.0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그렇죠. 1.5% 이상을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이 강세를 지키고자 기준금리 인하를 좀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시장 내에 자금을 유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부채 빵꾸는 이제 관세로 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2차 전지가 됐든 전력 설비가 됐든 반도체를 할 때 그냥 막연한 기대감 투자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냥 실적이 우리가 이 성장 섹터가 신기술 개발하고 어떤 성장 가도를 돌리면은 성장한 이 실적이 적어도 1년이나 2년 안에는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HBM이나 반도체 투자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팔리면서 실적을 이제 후반 기업들이 낙수효과를 얻으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밸류에이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사실 삼성바이오리스랑 뭐 셀트리온 이 정도 있고, 뭐 ST팜이라든가 바이넥스라든가 뭐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괜찮은데, 이 종목들조차도 언제 분기 실적 적자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은 적자가 나온 적이 없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이넥스도 안타깝게도 적자가 나온 적이 있고, ABL바이오랑 한올바이오파마가 정말 다양한 10개가 넘는 파이프라인으로 전방 기업에다 기술료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기술료라는 게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니까 기술 수출해놓고 이제 제가 어떤 작가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내가 정말 히트작을 하면 되는데, 제약바이오 히트작이 나오기 쉬우면 누가 제약바이오로 잃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어떤 종목이 뭐 거래 정지돼가지고 대표가 IR장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벌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바이오시밀러랑 뭐 CMO랑 플랫폼 위주로 매매 잘 못하신 분들, 단기적인 변동성을 못 이겨내신 분들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신약 연구개발로 먹고 사는 종목은 저는 과감히 못 권해드릴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종목명만 들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뭐 유틸렉스, 신라제, 얘기하지 마세요. 악플 달릴가스 그 정보들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악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 하나도 사실 악재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어차피 기준금리 인하됐을 때는 자금 조달이 되고 자금이 필요한 연구개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게 맞지만, 저는 그걸로 숨통이 트이는 종목을 살 바에는 이미 잘해서
자금 조달 리스크 없는 종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악재다라고 안 보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이 보건부 장관에 지명이 됐다고 하지만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뭐 내가 보건부 장관 가면은 뭐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 백지화하겠습니다. 뭐 우시바이오 문 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제약바가 이 크지도 않은 두 가지 뉴스에 밀리는 이유는 제약바가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다. 네.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있고 다행히도 오늘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회사 측에서도 증권사 측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해주면서 좀 일단 불은 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거의 이제 반년 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묻어놓고 투자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12월에 지금 그래도 아직도 12월은 내릴 걸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지금 페드워치는 어떻게 됐나? 어쨌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딜 거란 얘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등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사실 솔직히 많이 빠진 이유는 많이 올랐다 아이가 그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거를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생겼다 아이가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제한된 에너지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조정을 먹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테 얘기를 했는데 알테 줄여서 알테라고 그러거든요. 알테오젠 그죠? 요즘 뭐 알 뗐다고 알테 옛날에 그 에코프로의 향기가 좀 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사실 미래 이익을 기대감으로 그죠? 네. 너 에코프로 없어? 에코프로가 뭐예요? 옆에서 이제 아줌마들이 참 옆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나도 사줘. 요즘은 다 알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꼭 다른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어요, 그죠? 이런 네네. 기대감들로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 같고 다른 것들은 또 누가 그랬더니만 알테오젠은 기관들 사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자. 알테오젠 얘기했습니다. 어째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알테오젠을 좀 강력하게 증권방송에서 좀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진단나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판단됩니다. 정말 이 최근 3, 4거리 정말 지옥 같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어떤 법적 전문가도 아니고 내부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서 곰곰이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위축된 건 맞았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연히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사가지고 뭐 몇 년까지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적금식으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알테오젠을 손 팀장 이야기를 듣고 샀다고 하더라도 막 벌써 막 자기 포트폴리오 20%, 30% 사신 분 안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많이 사야 한 2주, 3주 정도 그다음에 진짜 보수적으로 격주 한 주 사신 분들도 뭐 한 주 정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알테오젠 사라 그러셨어요? 제가 저번 달에 알테오젠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난달,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아무리 성장성이 유망해도 오른 건 맞고 12개월 선행포가 700이 넘어갑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도 신풍제약이 물론 2만이었지만 우리가 정말 성장성으로 똘똘 뭉쳤던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의료 AI라든가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12개월 선행포가 200에서 300 정도였지 700까지는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랑 알테오젠을 비교하면서 똑같다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미래에서 왔다고 한다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 에코프로의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에코프로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뭐 네. 풀베팅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도 사실은 좋고 이제 기대감들을 좀 과하게 반영한 거고 그게 뭐 또 공매도 하고 뭐 수급하고 이제 갔던 거고요. 에코프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 번에 오르고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렇게 몇 번 흔들렸어요, 그죠? 네. 흔들렸는데 또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네. 4월 달에 이제 작년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일간 변동성이 네. 15%를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네. 6월 말부터 7월까지 정말 격동의 에코프로였고 에코프로라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차 전지 시간에 말씀드리고 네네. 지금 알테오젠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유동성 공급자 말고는 공매도를 못 하는데 네. 그 정도 낙폭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 덕분에 제가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 제약바이오밖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뭐 조선이라든가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분명히 매수 기회는 많습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알테오젠을 사기 위해서 음. 다른 종목들을 줄이는 모습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을 보면은 음봉이더라고요. 음봉인데 수급을 보니까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분들이 알테오젠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알테오젠의 매수기에만 삼으면 된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할로자임한테 이 점유율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5대 5였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은 거의 10대 1이었는데 지금은 이 블록버스터 신약이 이제 올해 만료되는 게 16개면은 이 16개 중에 한 12개, 13개 제약사들은 SC 제형 변경을 알테오젠을 픽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근데 아직도 매출 자체는 할로자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할로자임이 알테오젠보다 매출 비중이 높은데 시가총액 알테오젠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2027년과 2028년에 알테오젠이 실적을 얼마나 기록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저도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이 마일스톤을 수령했을 때 뭐 800억, 1000억 정도고 그 다음에 만약에 16개 중에 13개 제약사랑 기술 공급 계약을 하면은 800억 곱하기 13개면은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 이거는 이제 기술 이전만 마일스톤 1조고 판매 매출은 기술 이전보다 유한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3, 4배 나오죠. 그러면은 2028년까지 모든 판매 매출 임상에다가 판매 매출까지 됐을 때는 거의 매출이 한 15조, 16조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없고 그나마 이제 그 현대차의 애널리스트 분 정도 되면은 알테오젠에서 극진히 모시면서 우리가 연구 개발해가지고 임상 이 정도 데이터 나왔습니다라고 알 수 있지 제가 뭐 알테오젠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리포트를 다 읽으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 알테오젠이 고평가인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능성을 정말 틀리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선도 뭐 3년 이내에 마일스톤을 모두 수령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키트루다를 필두로 해서 13개, 12개에서 13개가량의 모든 기술을 선고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산도스 이제 알테오젠이 사노피로 추정되는 기업과의 산도스 계약으로 8천억가량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7월 31일 뉴스인데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알테오젠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800억, 1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기술 이전해가지고 마일스톤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얼마를 받을지 몇 달에 걸쳐서 받을지 정확히 몇 분께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시면 괜찮지만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알테오젠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유자 혹은 저는 투자 의견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적금 넣듯이 격주에 한 주 혹은 한 달에 한 주 사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금을 뭐 몇 천만 원 정도 운용을 한다. 그러면은 좀 너무 크네요. 한 1000만 원 정도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테오젠을 한 150에서 200 정도 산다고 했을 때 이 150에서 200이면은 알테오젠 한 6주잖아요. 그럼 6주면은 내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손 팀장 이야기대로 격주는 한 달에 한 주씩 샀습니다. 그러면은 한 2달이면은 한 4주 사잖아요. 4주가 샀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스탑이죠. 나머지 2주는 추가락이 나오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주까지 했다가 만약에 나 매수가를 돌파하면은 이제 4주 중에 뭐 2주를 판다든가 그래가지고 영악하게 매매하면서 알테오젠은 한 2026년, 2027년까지 계속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시장에 관심이 많은 알테오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MO 얘기 좀 해야죠. CDMO. 네. 삼바 얘기 좀 해야죠. 예. 네, 우선 삼성 바루스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연간 매출 목표가 4조였는데 이번에
9,300억짜리 CMO 계약을 하면서 누적 수주 5조에 돌파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CMO 제조 기업인데도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최근에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준금리 인하랑 삼성 바이오스가 수주 뉴스 나오면서 뭐 100만 원을 돌파해서 뭐 120만 원, 130만 원 목표가 부르는 기업들도 이제 증권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뭐 경제 지표나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뭐 12월 FOMC에서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데 매수는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지지해 주는지 요걸 보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셀트리온을 삼성 바이오스보다 조금 강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삼성 바이오스였는데 지금은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50 정도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1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평가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더 저평가인데 왜 삼성 바이오스를 권했냐라고 하시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셀트리온보다 고평가 영역이 있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삼성 바이오스를 사면서 혹시라도 셀트리온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뭐 추세를 돌린다거나 할 때는 삼성 바이오스에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셀트리온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셀트리온이 지금 그 시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뭐 골다공증이나 알 곤전이 이제 치료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두 종을 국내허가를 획득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도 또 FDA를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암텔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도 유럽에서 매출 비중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 주식 배당을 했었습니다. 현금 배당을 안 하고 주식 배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뭐 20주, 한 25주 갖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주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주씩 뭐 이제 주식 배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자사주 1,000억을 추가 취득을 하겠다고 했고 올해만 4,300억인데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게 그러면 셀트리온이 이렇게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소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4년 데이터인데 2023년에도 한 4,5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4,500억의 자사주를 올해 3월에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해도 취득한 자사주 1,000억 원 포함해서 4,300억도 아마 내년 초에 좀 소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소각을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을 거는 거고 소각을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좀 단기 차익의 구실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DMO 가운데서는 뭐 단연 삼성바이오가 탑픽이었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손 팀장님은 지금은 삼바보다 셀트리온을 볼 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